안녕하세요. 56회 한능검 심화편 해설하고 있는 최경석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26번부터 볼 건데요. 56회 한능검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서 총평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총평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사가 연도보다는 어느 정도 시기였다라는 걸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개항계약기하고 일제강점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6회보다는 제가 기준은 55회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대비해라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문제를 보게 되면 26번에서도 보면 사실은 조선 후기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 후기에 대한 부분, 즉 실학에 대한 얘기로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저서를 아는 거였습니다. 자, 이익하면 성호사설 보시면 되겠는데 의산문답이 나왔어요. 의산문답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홍대용이에요. 틀렸고요. 나에 보면 홍대용인데 목민심서가 나왔어요. 목민심서는 정약용이죠. 그러니까 잘못됐다 보시면 되겠고, 홍대용 의산문답. 자, 그 다음 3강 박지원 나왔는데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답은 3번. 근데 3번도 사실은 박지원 하면 열하일기 너무 쉽게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충분히 3번이 나올 것 같고, 라는 지금 박제간대 성호사설 이러면 가가 나와야 되겠죠. 이익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이익의 6가지 존벌레, 그래서 사회적 폐단을 6가지 존벌레에 비교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마의 정약용인데 북학의, 그럼 이거는 박제가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열알기 박지원 보시면 되겠고요. 27번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모호간에 도착한, 그럼 중국에 사실이 왔는데 접대할 수 없다며 김만균이 나 안 해! 라고 사직서를 올렸단 말이죠. 병자호란 때 조모가 강화도에 순조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청나라에 대한 얘기죠. 왜? 결정적 힌트인 병자호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에 대한 조선의 정책은 1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그러면 고려시대 때 공민왕의 정책 보시면 되겠고요. 반원 정책. 2번 별무반을 편성하여 침입에 대비해야 했다. 고려 때 윤관을 통하여 별무반 만들었다. 틀렸고요. 3번 이건 이제 여진족에 대한 거였죠.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3번에 정기적으로 연행사를 보내 교류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이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의 연행사, 일본의 통신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에 보면 한성의 동평관이 나왔는데요. 자, 무역을 허용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 동평관 이러면 여러분들 이건 일본 사신이 머물고 있던 곳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침 일본과 관련된 게 5번에 또 있죠.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그래서 4번, 5번 모두 다 일본과 관련된 건데, 동평관은 일본 사신이 묵었던 곳이고요. 통신사는 우리가 일본에 보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볼까요?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근현대사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811년 12월부터 1812년 4월까지 평안도 일대에서 발생한 농민봉기라고 해서 평안도가 결정적 힌트였고요. 19세기였는데 지금 순조 때죠. 그러면 여러분들 홍경래난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정주성에서 결국 홍경래난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진압당해요. 그래서 홍경래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번 청해 군대에서 진압되었다.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모군란이나 아니면 뭐 갑신정변 떠올리시면 되겠죠. 2번 척외양창의라는 것은 바로 동학입니다. 자, 일본과 서양 세력을 척 물리치고 그다음 정의로운 깃발을 들겠다 창의 이런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고, 3번에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그럼 이모군란이에요. 선해청은 원래 대동법하고 관련된 곳인데, 여기서 이제 조선 후기 점점점 이 그 군인들에게 저기 봉급과 같은 쌀을 주는 것도 선해청에서 담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선해청과 일본 공사를 공격하였다. 그러면 이모군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사건 수습을 위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데, 안핵사는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는 또 사람 이름도 이용태였고요. 안핵사는 특정 지역에서 뭔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바로 보내게 되는 그 급파한 관료를 안핵사라고 해요. 요거는 임술농민봉기예요. 1862년. 네. 틀렸고요.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요.
5번 정답을 굉장히 뭐랄까요? 평범한 정답이에요. 세도 정치기의 수탈과 지역 차별의 반발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홍경래는 아닌지 몰라도 시기가 19세기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1점짜리고요. 자, 29번 다음 사건 이후 추진된 개혁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일본군의 엄호 속에 사복 차림 일본인들이 건천궁 침입했어요. 예. 예, 바로 건천궁 오코루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진 을미사변이 벌어진 곳인데, 자, 쭉 가면서 이들이 왕후의 침실로 향하였고요. 그 다음에 왕후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고 나섰으나 결국에는 일이 벌어졌고 의녀가 나서서 손수건으로 죽은 왕후의 얼굴을 덮어주었다라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 을미개혁의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을미개혁하면 여러분들 태양력 사용이라든가 종두법 실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쉽게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2번이고 아니면 단발령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의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면 1차 가보개혁이고요. 3번의 유경공원은 이건 그냥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립학원이라고 해서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예요. 최초의 근대학교는 따로 여러분들 원산학사가 있는 것이고 이제 유경공원이 1886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건 뭐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다 보시면 되겠고 4번의 공사노비법을 혁파했으니까 1차 가보개혁이에요. 5번에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1880년에 정부가 이제 개혁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양원수 하면 정족산성이 나오고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옵니까? 바로 병인양요인지 알 수 있겠죠? 1866년 강화도 프랑스 군대가 싸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병인양요의 배경은 뭐예요? 그렇죠. 병인 박해죠. 천주교에 대한 박해. 흥선대원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교사까지도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됐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게 바로 요거잖아요. 병인 박해로 천주교 선교사와 신자들이 처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의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가비가 세워진 건 신미양요 이후예요. 미국하고 싸웠던 신미양요 이후 1871년 이후거든요. 틀렸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뭐 병인양요냐 신미양요냐 이거 따지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번에 오페르트가 남연군묘, 즉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 도구를 시도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186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3번에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모군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번에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이 국내 유포되었다. 그래서 1880년에서 81년까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죠.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 김옥균이 일본 다케조의 공사에게 급히 갔단 말이죠. 그럼 갑신영변이겠네요. 그래서 국왕의 호의를 부탁했었던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박영효가 등장하고요. 다케조에는 조선에 주던 청군 1,000명이 공격해 들어와도 일본군 일개 중대면 막을 수 있다고 장담했죠.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지만. 예. 자, 그래서 당시 청나라 군대 일부가 베트남에 쳐들어온 프랑스를 막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없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신식 군대인 벨기군이 창설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벨기군은 그냥 그 조선 정부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민씨정부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신정변 전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굳이 이걸 여러분들이 1881년이라고 외우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1차 수신사 강화도 조약 이후거든요. 1876년인데 3번에 일본군함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한 게 바로 75년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4번에 이만손이 주도하 영남 만인소를 울렸다라고 돼서 나오죠. 이거 1881년 그 조선 책략 때문이에요. 5번에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해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2번 가시기에라고 나왔는데 자 백삼봉기가 1차 때고 그 다음에 전주 성점령도 1차인데 그 이후에 이제 전주 화역을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거는 1차 동학농민운동에서 일어난 거 뭐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럼 뭐 황명춘 전투라든가 황토현 전투, 황명춘 전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황토현 전투 이때 동학농민군이 관군에게 승리했단 말이죠. 정답은 1번이고
이번에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해서 우금치에서 안타깝게 지게 되는 거. 이거 둘 다 2차죠. 4번에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안을 실천하였다라는 건 이제 전주화약 이후가 되는 거니까 예, 그래 틀렸고요. 5번에 조병갑의 탄압에 저항하여 고부관을 숙회한 건 고부봉기예요. 고부봉기. 그러니까 백삼봉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부봉기, 그다음 백삼봉기, 그다음 전주화약, 그다음 패전개혁안 예, 이렇게 쭉 나오면서 집강소 설치하고 그 교정청을 설치했던 것들은 이 전주화약 이후 이렇게 되고요. 이 고부봉기는 백삼봉기 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순서를 한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볼게요.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이번에 보면 조선 후기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보니까 이번 56회 특징 중에 하나는 근현대사 문제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선 후기까지 문제가,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문제가 좀 더 많았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추사 김정희의 작품에 대해서 나왔고요. 제주도 유배 중에 사제 의리를 변함없이 지킨 제자 이상적에게 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뭐예요? 세한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 세한도라고 써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번은 인왕제색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겸재정선 인왕제색도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강세왕, 조선 후기 강세왕 문인화가였던, 그래서 영통동구도 서양화법이 보이죠. 명암법과 원근법이 보입니다. 이거 이제 신윤복이죠. 월화정인.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 것 같고요. 5번은 안견의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안견. 큰일 날 뻔했네. 네. 네, 안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견. 네. 정답은 4번이고요. 네, 34번 가에 들어갈 셋이 풍속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이거 5번이라고 말했습니다. 4번이 4번. 예, 5번 아니고 4번 세안도. 네, 34번 가에 들어갈 셋이 풍속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5월 5일 수린날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단오풍정 그림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씨름 그네뛰기 수리치떡 청포물에 머리 감기. 여기 머리 감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식은 동지 이후 105일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흔히 이제 보통 희한하게도 많이 식목이라고 겹치죠. 4월 5일. 그러니까 청명 한식 이렇게 청명 그 다음에 한식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식 찬 음식 먹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 백중은 농민들이 쉬는 날이에요. 이게 음력 7월 15일이거든요. 그다음에 3번의 추석은 뭐 여러분들 잘 알 것 같고 정월대보름 다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4번 단오다라고 해서 그냥 1점짜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6개 쉬웠어요. 35번 보면 다시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갔죠. 자, 여기 보면 문화유산 DB로서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창간한 근대적 민간신문 독립협회죠. 독립신문이죠. 네. 그래서 띄어쓰기도 했고요. 순환글이자 영문판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독립신문 4번 찾으면 되겠고, 일본의 해조신문은 이거 연해주에서 발행했던 우리 민족의 신문이고요. 제국신문 이것도 순한글인데 이거는 이종일이 만들었어요. 이종일, 이승만이 만들었던 거고. 자,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죠. 그렇죠? 열을 순자. 그래서 바로 정부 관보 역할을 했다. 이게 최초의 신문이고요. 방문국에서 찍었죠. 5번의 황성신문은 여러분들 남궁옥, 장지연 등 이 개신 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독립신문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36번 보니까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며칠 전 폐하께서 환구단에 나아가 황제를 즉위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 지난 55회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국호를 대한으로 선포하셨다네. 그러면 대한제국의 일로 1번 전한국이 설치되었다. 방문국, 전한국 뭐 이런 것들, 우정총국 다 1880년대에 있었던 것이고요. 전한국에서 이제 화폐를 발행했거든요. 이건 1880년대에 있었던 전한국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해상공국은요. 이것도 이제 해라고 쓰면 안 되지. 이거는 보부상단을 관리하는 거예요. 국가가. 보부상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대한제국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왜 갑신정변에서 그 14개조의 전공에 보면 해상공국을 혁파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3번에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83년, 즉 1년 전이었던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하나 중에 보빙사로 이제 1883년 다음에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이거 이모군란의 결과고요. 5번에 보면 양전 사업이 실시되어 지게가 발급되었다. 그래서 늘 대한제국 하면 나왔던 지게 혹은 지게 아문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 결코 대한제국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갈까요? 자, 하얼빈의 기념관이고요. 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동양평화론. 정답은 1번. 2번에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장인한 전명훈 혹은 전명훈 장인한. 3번에 오적 처단을 위해서 자신회를 조직할 때가 나철. 훗날의 대종교를 또 창시하시죠. 4번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이재명 의사고요. 5번에 동양척시 주식회사 폭탄 던졌다. 그러면 의열단이었던 나석주. 나석주도 우리 한능검에서 한번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중근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8번에 보면 자 대성학교 안창호 양기탁이 조직했으니까 신간회가 아니라 신민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태국서관을 운영하였다. 서점이자 출판 업무를 담당했고 니은의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디귿의 이륙양양에 교통국을 설치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임시정부죠. 입헌군 주제는 아니죠. 신민회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9번 볼까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고종의 인산인을 계기로 독립 만세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3.1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3.1 독립선언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송사토도 있고요. 그다음 탑골공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33인이 모였던 태화관 음식점 이렇게 태화관까지 있기 때문에 바로 3.1운동에 대한 얘기다. 1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통감부는 을사늑약 이후에 1906년부터 있었던 곳이니까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총독부잖아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이거 독립협회예요. 전령도는 오늘날의 부산의 영도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민족대표 33인 명의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대한민일 신부 후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국채보상운동. 일본에 진 빚 1,300만 원을 갚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5번 한국인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이러면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항일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929년 11월 3일 신간회가 도와줬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태화관에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0번으로 갈까요?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요. 1920년대인데 자 봉오동 전투 대한독립군 그럼 여러분들 홍범도 장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먼저죠.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등의 청산 일대에서 그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청산리 대첩 이게 1번 2번 그 이후에 자유시 참편이 있었고 그리고 3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참정신이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다가 이렇게 되겠죠. 나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보면 시무장 하면 여러분들 만해 한용운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시무장 갖고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님의 침묵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한용운 1번 우리말 큰 사전 이러면 여러분들 이건 조선어학회죠. 2번 유교개혁 유교교실론은 한용운이 아니라 박은식이죠. 한용운은 불교.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 유신론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월간지 유심을 발간하여 불교 개혁운동에 힘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진단학회, 객관적, 역사학회, 객관적. 그래서 손진태, 이병도 등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독사실론을 저술했다. 그러면 신채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신채호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42번 보시면 자 사진 속 만사기 임산부가 바로 저입니다.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따옴표 꼭 기억하시고요. 일본군 위안부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가까스로 연합군에 구출되었지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여성도 참 많았지요 라고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증언을 통해서
바로 잊혀진 역사를 복원해 주신 참 고마운 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고 박영심 할머니의 생전 인터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시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930, 40년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민족 말살 통치이자, 그러면서 전쟁이, 침략 전쟁이 확대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바로 총동원으로 가는 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본의 태형을 집행한다, 1910년대고요. 우리나라 사람만 때렸다. 그 다음 이번에 원산 총파업 1929년 일제강점기 있었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고요. 3번에 회사령을 공포하는 조선총독부 관리, 요 두 가지 1, 3번 모두 1910년대고요. 4번 신사참배에 강제 동원됐다. 그래서 동원. 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암태도 조작쟁이는 1920년대입니다. 이때 우리 농민들이 이겼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의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박차정 나왔고요. 그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근우에 보시면 되겠고요. 네. 김원봉과 결혼했었거든요. 그래서 김원봉과 함께 무장투쟁을 했다. 정말 뛰어난 독립운동가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쿤룬산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근우에 대한 얘기인데 1번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면 신한혁명당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2번에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그러면 보완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배화학당을 설립하였다 그러면 선교사 캠벨이에요. 이건 좀 어려워요. 굳이 외워야 되나? 그것보다는 배화학당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선교사가 세웠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5번에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견하여 소년운동을 이끌었다 하면, 주도하였다 그러면 소파 방정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의 정답은 4번 조선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갈게요. 4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저는 지금 전로 한적회 중앙총회, 전로 러시아예요. 러시아. 이 단체는 이 지역에 거주한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이게 되게 어렵죠, 그렇죠? 전로 한적회 중앙총회 나온 거고요. 힌트는 여기 또 있어요. 저 전로 한족의 중앙총회가 어려우면 여기 있거든.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가 3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연해주 임시정부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연해주의 대한강복군 정부, 따라서 이건 연해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1번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강습소, 이거 서간도, 만주 중에서도 서간도 쪽에 있었던 훗날의 신흥무관학교가 되고요. 2번 권업회, 연해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업신문을 발행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숙무학교 꽤 많이 나왔는데 이거 멕시코에 있었던, 그래서 무장투쟁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은 한인비행학교를 세워 독립군 비행사를 육성했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임시정부에서 만들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비행단, 비행사를 훈련시켰고요. 5번 대일항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였다라고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 화북 지역에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 보시면 되겠죠. 김두봉, 최창익, 무정 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연해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역하고도 관련됐다. 그러니까 늘 서간도냐, 북간도냐, 연해주냐 굉장히 많이 나왔다. 아니면 미국이냐 이렇게 나왔던 부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43년이고요. 43년. 자, 김구주석 외무부장 조소왕 삼견주의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장지스도 왔네요. 자,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쭉 해서 이제 도와주겠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 주석이 나왔으니까 임시정부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 좌우합작 7원칙은 몽양 여운형과 우사 김규식 이 1946년에 중심이 돼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단 말이죠. 2번에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가능하였다 하는데 개벽 나오면 여러분들 천도교예요. 3번에 조선혁명선언, 요거는 여러분들이 의열단의 지침이 됐다. 만들었던 것은 신채호가 이렇게 된 것이죠. 4번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조선어학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선포했다 해서 정답은 5번이 되죠.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에 대한 세 가지의 균등함을 내세웠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서왕이 힌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6번 갈까요?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향토 예비군이 나왔고요. 최근에도 TV에 보니까 112 사건에 대해서 많이 나왔던데요. 그래서 북한 무장 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 시도 사건, 살아남았던 김신조 최근에 TV에도 나오고 있기도 하던데요. 자,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다. 박정희 정부고요. 요 121 사건 자체는 1968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1968년보다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를 폐지하였다라고 하면 요거 노무현 정부예요. 2번에 보시면 교육의 지표를 제시한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국민교육 헌정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 마침 이것도 1968년이에요. 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러면 바로 이명박 정부예요. 2008년. 자, 4번에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 등록을 의무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김영삼 정부. 여러분들 금융실명제와 함께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 의무와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5번에 언론의 통폐합을 단행하고 언론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건 전두환 정부 언론 통폐합.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현대사 계속해서 어느 정부 시기인지만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헌헌법으로 출범한 제 몇 공화국이죠? 그러면 헌법을 처음 제정했으니까 재헌헌법 초대헌법 제1공화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재헌헌법 그래서 농지개혁법까지도 간단 말이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그리고 정전협정의 체결까지 갔네요. 6.25 전쟁까지 보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승만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봤더니 삼청교육대 설치라고 되어 있죠. 전두환 정부에 대한 얘기고요. 인권 탄압. 자, 2번 새마을 운동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건 박정희 정부. 1970년부터 박정희 정부. 3번에 한일 기본 조약의 비준 박정희 정부. 4번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는 바로 김영삼 정부. 원래 제2공화국 때 즉 장면 내각에서 지방자치제를 해봤고요. 그 다음 노태우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다가 김영삼 정부에서 전면 실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제정.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재헌의회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가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대통령 선거인단이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아니고요. 직선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7년을 하며 중임할 수 없기 때문에 8자 개정 헌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67조에 보니까 대통령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선거에 선출된다라고 되어 있죠. 임기 5년의 중임. 그러니까 이게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해서 등장했던 9차 개정 헌법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었냐 이런 얘기죠. 뭐 87년 6월 민주항쟁도 떠올릴 수 있겠고 1번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961년에 5.16 군사정변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3년까지 있었고요. 이번에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하여 진보당을 창당한 건 1956년 선거에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1957년에 만듭니다. 그 이후 58년에 진보당 사건 그리고 조봉암은 1959년에 충격적이게도 사형을 당합니다. 3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나오죠. 자, 3.15 부정선거에 하는 시위 그래서 이거는 1960년 4.19 혁명에 대한 얘기고요. 4번 유신체제 저항하는 부마항쟁 1979년 유신 말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겠네요. 그 5번 정답 구하기는 되게 쉬웠어요. 호헌철폐 이 8차 개정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거 철폐하라. 그 다음에 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6월이잖아요. 87년 60국민대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을 찾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문제 남았는데 계속해서 정부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 경제상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1점짜리인데 아까 말했던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 나왔던 거 그러면 김영삼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 신한국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당시 김영삼 정부의 여당도 신한국당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김영삼 정부 시기 1번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하였다라고 나오면 이건 박정희 정부예요. 네,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라고 돼 있죠. 이제 군사정부에서 추진이 됐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박정희 정부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1996년이었는데 이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했다. 이게 정답은 3번이고요.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 1996년에 있었습니다. 4번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게 기출에서 꽤 많이 나왔죠. 이건 노무현 정부의 일이고요. 5번에 보시면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한공사가 설립되었다. 요거 귀속 이제 일본이 지고 나서 남겼던 재산이 이제 미군정에 귀속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군정이 나중에 우리 정부에게 이제 넘기는 건데요. 네. 신한공사는 미군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50번 다음 연설이 있던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서울올림픽에 감명을 전했고요. 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자 남북한의 두 의석이 하나로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UN 가입에 대한 얘기죠. UN 남북한 동시 가입.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0년이죠. 6.15 남북 공동선언.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UN 동시 가입도 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노태우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개성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성이 된 건 노무현 정부고요. 4번에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러면 박정희 정부. 72년에 7.4 남북공동혁명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최초로 실현했다. 이러면 전두환 정부입니다. 1985년이었는데. 네.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현대사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요. 이 56회 이번 2021년도 마지막 그 한능검 심화 문제였고 또 기본 없이 심화만 단독으로 봤죠. 그러니까 문제 수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많은 수험생들 특히 이 한능검 자격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수준을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56회는 기본이고 요것보다 살짝 어려운 55회를 어떤 하나의 표준이나 기준을 삼아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도 제가 한능검 해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나가면서 한능검 여러분과 함께 수험생과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능검 결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익히시면 그 다음에는 몇 가지 반드시 필요한 암기사항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한능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